네, 본 발표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본 프로젝트인데요. 그 블록체인계의 에어비앤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에어비앤비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의견을 발표를 들어보시면서 또 좋은 또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홈의 조산구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홈의 조산구라고 합니다. Thanks for your invite. 행사는 제그 행사인데 영어로 발표할 거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오디언스는 한국분이라서 제가 밸런스를 맞추려고 슬라이드는 I made slide, prepared slide in English. 하지만 발표는 영어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베이스 블록체인과 공유경제라는 것, 그다음에 그 사례로서 위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홈하기 전에 코자자를 7년 해왔습니다. 예, 코자자 때문에 7년 동안 잠 못 잤습니다. 블록체인은 엄청난 변화인 것 같아요. 제로 투 원이 아니고 제로 투 매니 원즈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블록체인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테크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테크놀로지 이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쪽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로 보고 블록체인을 해석해야지 테크놀로지로 그냥 해석한다고 하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블록체인은 기술은 되는데 암호화폐는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은 중요한데 웹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넌센스죠. 예. 하지만 곧 깨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공유경제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제르미 리프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의 딸이라고. 이 얘기는 두 가지를 함유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공유경제는 자본주의의 진화 모델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머지않아서 공유경제가 일반화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르미 리프킨은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제가 볼 때는 딸이 훨씬 경제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본주의의 딸이라고 공유경제를 해석을 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공유경제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얘기를 이제 베이스라는 주제로 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뭐죠?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디센트럴라이즈드 밸류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뭐죠? 공유경제는 여러 사람이 유유자원의 공유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유유자원을 공유로 시작해서 현재의 공유경제는 어떻게 발전하고 있냐면 모든 경제 가치의 생산,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소비, 경제의 중심이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단순하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정보 소비자였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어떻게 됐죠? 지금은 이제 미디어가 되고 이런 것처럼 오프라인에서의 경제 측면에서의 개인의 역할이 단순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바뀐다는 뜻이고, 이러한 변화는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4차 산업혁명을 다르게 얘기하면 기술이 중요하구나. 우리 애들 대학 갈 때 전공 뭐 시켜야지? 경제학 시켜야 되나?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술의 발전을 어떻게 수렴하냐면 개인의 능력을 높이는 쪽으로, 인파워는 쪽으로 발전합니다. 내가 드론이 있으면 엄청난 미디어하고 내가 3D 프린터가 있으면 공장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인파워드 개개인들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무르르듯 아무도 중간에 없이 가치를 나눌 수 있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 블록체인 위에서 이러는 가치의 교환, 이게 결국엔 공유경제인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블록체인,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그리고 공유경제를 본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변화이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과 이제 공유경제를 얘기를 하고 좀 더 접근을 하다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신뢰 시스템의
완전한 변화입니다. 정부를 믿었죠. 정부의 라이선스를 믿었어요. 우버를 왜 타? 정부가 라이선스 주지 않는데 타지 말라는데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왜? 정부의 라이선스 시스템보다 알고리즘에 우버의 알고리즘이 더 월등하니까. 그래서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플랫폼 트러스트로 해서 엄청나게 떠올라왔지만 그러한 변화를 이해하기도 전에 블록체인이 나오면서 너희들 필요 없어 이러면서 디센트럴라이즈된 새로운 사회, 그러면서 절대적인 신뢰의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목화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베이스, 블록체인과 공유경제를 연결한 많은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위홈인 것입니다. 위홈을 좀 더 접근하면, 그러니까 위홈의 타색을 말씀드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100년 동안 호텔 체인이 엄청난 발전을 해왔고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를 다 가져가는 거, 그건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센트럴라이즈된 블록체인 기반의 게스트와 게스트와 호스트가 주인인 위홈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위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홈은 디센트럴라이즈된 홈쉐어링입니다. 코드단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진정한 홈쉐어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우버가 에어비앤비가 사람들이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치를 빼가는 게 아니고 투자한 자본가들 위해서 빼가는 게 아니고 그 커뮤니티 자체에 대해 남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에어비앤비 밸류가 40조입니다. 머지않아서 100조가 될 겁니다. 하룻밤에 300만 명이 최고로 잡니다. 매출이 3조입니다. 그리고 객실이 500만 개예요. 10년 후에는 10억 명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모자라서 오프라인의 페이스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죠. 왜 너만 배부른 거야? 그 다음에 높은 수수료, 그 다음에 법적인 어떤 그런 이슈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생각이 플랫폼이 조합에 의해서 운영돼야 된다는 플랫폼 조합주의고, 플랫폼 조합주의는 좋지만 어떻게 임플리멘트 할 줄을 몰랐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록체인이 나와서 이 철학을 임플리멘트하고 그 다음에 실적으로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주는 겁니다. 에어비앤비는 비즈니스라는 거고 우리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게임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지만 똑같은 모델로 전 성공할 수 없어요. 7년 동안 해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에어비앤비 존경하지만 블록체인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6년 7년 동안의 고심을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 2등 에어비앤비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우버 있죠. 디기 출신 생각나죠. 그랩 생각나죠. 에어비앤비는 왜 1등밖에 없을까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7년 동안 해보니까 에어비앤비를 따라갈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룰이 바뀌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7년 동안 그 룰이, 새로운 룰이 블록체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입니다. 검증됐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와서 저희 와서 잠자고 가면서 검증을 해주셨고요. 에릭 스미스도 오늘 여기서 발표하기 위한 사진을 찍기 위해서 왔다 갔습니다. 토큰 이코노미 단순히 네트워크 성장뿐만이 아니고 레비뉴 모델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성장하면 호스트는 보험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게스트는 차도 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숙박 공유, 숙박 예약에서 돈을 안 받지만 다른 서비스를 공급하면서는 저희는 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수수료, 에어비앤비가 수수료 받아서 돈 빼가는 거 여기에 남고, 그 다음에 레비뉴가 생성이 되고 해서 한쪽은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한쪽은 레비뉴가 성장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5천만 불의 밸류로 접근하는데요. 에어비앤비가 100조 됐을 때 10%면 10조고요. 100분의 1이면 1조입니다. 그럼 충분한 룸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비앤비 다음에 없어요. 저희는 연말에 에어비앤비 2등, 에어비앤비를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 있구나 하는 그런 자세로 포지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블록체인 너무너무 좋습니다. 철학적으로, 기능적으로. 하지만 아직
100일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블록체인의 기술과 철학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오로 접근하는 철학을 갖고 가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의 센트럴드 모델을 같이 해서 하이브리드로 임플리멘트 할 겁니다. 임플리멘트요? 이미 저희는 숙박공유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토큰 이코노미 붙이는 거기 때문에 100% 확신하고요. 8월 달이면 그 모든 기능들이 나올 겁니다. 그 예약하는 걸로. 수수료 무료 얘기고요. 프로토콜 얘기를 몇 가지 하면 그 다음에 트랜스파런트 서스 측면에서는 5년 동안 6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저희가 한 그 난리지에다가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거는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 아비트레이지 그 호스트가 주인하고 이렇게 디스퓨트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이 보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다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그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해 가지고 캔슬레이션 팔리시나 이런 것들은 나라가 예를 들어서 여행하는 그 게스트들의 나라가 N개고 그 다음에 손님을 받는 호스트의 나라가 N개면 N의 이승만큼의 컨비네이션이 생겨요. 그걸 어떻게 그 법을 어떻게 따라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가 난 배째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 컨트롤을 이용하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저희는 지역의 법을 따르면서도 법을 따르는데 오토매틱하기 때문에 운영도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호스팅은 너무 힘듭니다. 7시에 오기로 했는데 비행기가 늦어져가지고 새벽 2시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IoT를 넣어서 키레스 체크인, 그 다음에 리모트 모니터링 이런 기능을 바이클립과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밸류를 가지고 올 말에 10개국, 아시아 10개국에서 진출하려고 하고요. 어제 이렇게 블록체인 이렇게 행사 같은 데 가보니까 안 되겠어요. 돈을 막 왕창 모아가지고 50개국 그냥 다 오픈을 해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요. 코자자 하면서 정말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인바우드 마케팅 필요한 비즈니스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든. 왜? 70억 명 대고 막 그 고함을 쳐보세요. 몇 명이 듣겠습니까? 아웃바운드를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서 그냥 네이버에서 광고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비즈니스 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건 아웃바운드예요. 한국 사람이 칼 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인바운드는 외국의 그 여행객을 한국으로 끌어오는 거고요. 아웃바운드는 일본 가는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아웃바운드가 한국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인트라바운드는 내국인들입니다. 그렇게 저도 뭐 이거 코자서 하면서 배웠어요. 예, 숙박공유는 쉽게 못합니다. 7년 동안 6년 전에 제가 대기업 임원 그만 때려치고 나갈 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했는데 6년 하고 나보니까 한국에서 무슨 사업이든 자기가 대기업 때려치고 사업을 하는 거는 미친놈이고요. 숙박공유라는 건 더 미친놈이었어요. 그 정도로 숙박공유는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화이트페이퍼 써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는 6년 전에 저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누가 와도 저희는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숙박공유에 관해서 블록체인 연결해서 하는 거는 한국에서 코자자 저희만 하거나 미친놈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 확실한 시장을 가지고 호텔 쪽 안 할 이유가 없죠. 네트워크 확장하면 되니까 호텔 수수료 무료도 갈 겁니다. 그러면 숙박공유가 제대로 하면 바본가요? 얼마나 고심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공유가 숙박공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이드쉐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디센트럴라이즈 쉐어링 이코노미 쪽으로 확 다 모아볼 생각을 망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망상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일단은 위험으로 성공을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사람 많지 않고요. 하지만 숙박공유 쪽은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일 고심을 많이 한 사람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TO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서선미 대표님이라고 플레이플래닛 이분도 이제 인바운드 그걸 트립 쪽을 했었는데 모으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드바이저는 좀 화려합니다. 글로벌리 공유경제 쪽으로 그 NGO 쪽에서 최고의 그 빅마우스인 닐 보렌플로, 그 다음에 이제 학계에서 아르순드라 이런 분들 모시고 있고요. 한국에서 뭐 구태원 변호사, 정기훈 박사, 김진영 대표 이런 사람, 그 다음에 황성재 그 파운데이션 X 이런 분들 엄청 도와주고 있습니다. 뭐 7년 동안 사업했으니까
파트너십 서울시나 이런 데를 되게 있는데 도와주고 싶어도 저희가 좀 능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못 받았거든요. 조금만 저희가 이렇게 뛸 수 있으면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토큰 50억 개 발행해서 1센트씩 해서 그 밸류는 5천만 불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ICU 했고요. 돈이 있고 이성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말에 그 최소한 10개국에서 석스 런치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인데요. 블록체인까지 ICU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시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게 태반이고요. 두 번째 임플리멘트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그 다음에 임플리멘트하고 시장이 있다고 해도 경쟁이 또 문제잖아요. 저희 7년 동안 개고생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플리멘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얘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공유경제 하면 우버하고 에어비앤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에어비앤비를 시킬 수도 있지만 안 그러려고요. 이렇게 잘 지내려고 합니다. 왜? 저희가 제일 먼저 접근하는 거는 에어비앤비의 슈퍼호스트입니다. 왜? 백화점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 동네에서 물건 싸다고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는 초기에는 에어비앤비의 슈퍼호스트들만 모아서 서비스를 할 겁니다. 물건은 똑같은데 수수료가 없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고 그냥 토큰 사놓으면 파이낸셜 게인도 얻을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